뭐 안면 거상 수술하고 윤곽 수술 같이 시행한다 그러면은 안면 거상 수술 절개를 통해서 뼈도 자르고 거상도 하고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고요. 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요즘 안면 거상이 많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윤곽이나 양악 성형 후에 처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이제 안면 거상을 하시는 분도 많아졌죠. 과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안면 거상이 필요한 건지, 한다면 언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곽이나 이제 양악 성형 후에 안면 거상을 하는 경우는 뭐 단 하나입니다. 환자분이 계획했던 얼굴 어떤 형태를 못 얻었을 때 윤곽 수술하면은 뼈를 잘라내게 되고, 그럼 뼈를 잘라내게 되면은 피부 조직과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피부 조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뼈에 붙지 않는다 그러면 처짐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하는 얼굴 쉐입을 못 얻는 거죠. 이게 원인입니다. 그 줄지 못한 피부 조직을 안면 거상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야 된다, 안면 거상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곽 성형 후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안면 거상이 필요하냐? 사실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 양악 수술이나 윤곽 성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젊은 분들의 어떤 피부 조직은 탄력이 많이 있고, 또 대부분 이 뼈가 줄어든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대부분 이 줄어든 뼈에 잘 맞게 피부가 같이 줄어들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는 분이 윤곽이나 양악 성형을 했다든지, 아니면 젊은 분 가운데도 좀 피부 처짐이 원래 있고 잘 늘어나는 분이 있어요. 본인 한번 당겨보면 압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피부가 이제 조직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다,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뼈를 많이 잘라냈는지, 원래 수술 전에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거상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제 일반 안면 거상은 대부분 처짐 때문에 하고, 윤곽 수술 후에 안면 거상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 상대적인 처짐이 생겼지만 또 안에 있는 조직을 뼈에서 다 분리해서 다시 붙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 위치에 안 붙었을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수술의 영향이 바깥에 있는 스마트폰까지 미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안면 거상하고는 다른 면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안면 윤곽 수술이 어떻게 안면 거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방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원칙은 뭐 같죠. 스마스를 잘 분리해서 유지인대를 잘 조작해서 프리하게 만들고 안면 쉐입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은 똑같지만, 그걸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더 손을 대야 되고 어느 부분에 유착이 더 있고, 이런 부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상치 못한 곳에 유착이 생겨 있고 방지가 안 될 부분이 방지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잘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고, 일반적인 안면 거상 수술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뭐 난이도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어떤 경우는 윤곽 성형 수술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뭐 같이 하는 경우도 나쁘지 않고 바람직합니다. 왜냐면은 윤곽 수술 직후에 우리가 바로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다 그러면 붓기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바로 접근해서 타이트하게 골격에 맞는 피부 조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붓기도 훨씬 줄일 수 있고 결과도 뭐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윤곽 수술의 어떤 최종 결과가 나와야 돼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뭐 이 윤곽 수술의 붓기는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뭐 급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할수록 좋은데, 뭐 그렇게 또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아주 급하다 그러면 3개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경우는 뭐 무조건 모든 환자를 안면 거상을 전제로 수술할 수는 없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사실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니까 안면 거상이 필요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지만 피부 처짐이 미리 있다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미 피부 처짐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당연하게 안면 거상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같이 하는 거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죠. 윤곽 수술은 대부분 입 안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안면 거상 하면은 어차피 피부 제제하니까 그쪽으로도
윤곽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안면 거상 수술하고 윤곽 수술 같이 시행한다 그러면은 안면 거상 수술 절개를 통해서 뼈도 자르고 거상도 하고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고요. 특별한 경우 이제 광대 절개하는 부분, 옆광대만 이제 바깥쪽에 접근한 게 되죠. 그런 경우를 빼고는 당연히 안면 윤곽 수술은 입안으로 대부분 시행되게 되고 안면 거상 수술은 피부 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시행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될 일이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안면 거상 수술 부위를 통해서 윤곽 수술을 같이 시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어쨌든 비용 문제가 나오면 참 예민한 문제인데 뭐 저희 병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윤곽수술이 시행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난이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어느 정도 유착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가 있어서 곳곳에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따진다 그러면 뭐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뭐 더 받는 병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거는 원장님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 아닐까,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곽 성형 후에 예측 가능하게 수술이 됐다 그러면 사실 어려울 게 없고, 항상 시행하는 안면 거상 수술과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안면 거상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면 거상 능력 있는 원장님이 좋겠고, 윤곽 성형 수술 후에 이제 안면 거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일반적인 안면 거상이랑은 같을 수가 없고, 뭐 여러 군데 유착이 있고 조직의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면 거상의 범위 좀 풍부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뭐 윤곽 성형 수술의 경험도 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곽 후 안면 거상은 뭐 일반 안면 거상보다는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 그런 원장님을 찾아서 수술 받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곽이나 이제 양악 성형 후에 안면 거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윤곽이나 양악 수술을 하고 나면 일반 안면 거상하고는 난이도면서 다르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안면 거상 수술과 뭐 윤곽 성형 수술에도 뭐 경험이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원장님을 찾아서 수술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모든 경우가 있어서 안면 거상 수술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상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만족스럽지 않은지 일단 그 원인을 찾고 윤곽이나 양악 수술 하신 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완벽하게 뼈 수술이 됐는지 일단 한번 체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쉐입에 만족하지 않고 처짐을 느끼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많은 숙련자 원장님을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고 잘 수술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 채널 성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